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준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할 때 어떤 뉴스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거 봐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역시나 뉴스 제가 재밌고 쉽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잡아왔는가. 일단은 이제 파월이죠. 파월 의장이 증시를 달래고 있습니다. 부양책발 인플레이션이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증시가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조금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듯하고, 그리고 국채에서는 국채 시장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아유 괜찮아요 국채 시장에서 돈 빠져나가고 있지만은 증시는 괜찮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야 될지 아니면은 약간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일단 제일 먼저 부양책이 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둘기적인 면모라고 해요. 매파 비둘기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같잖아요. 그래서 통화 완화, 계속 돈을 풀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도 아무래도 계속 1.4%까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파월 의장이 아니야 양적 완화 계속 할 거야,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야 괜찮아 국채 우리 금리 안 올릴 거야 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사실 지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살짝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안 올 것 같아 라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말 바꾸기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결국 미국의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입니다.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은 결국은 양적 완화 수개월 이내에 멈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미국은 양적 완화를 계속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제 그 외의 국가들은 양적 완화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국채 수익률,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1.4%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점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파월은 분명 우리 안 할 거야,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안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연준이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도 한국 증시 코스피 3,700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들의 이런 목표치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될 거니까 돈 많이 버세요 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돈 좀 맡겨보실래요? 3,700까지 가니까 우리를 이용하세요. 수수료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줄게요. 이런 느낌이라든지, 또는 야 우리 정말 팔고 싶거든요. 그런데 살 사람이 필요한데 요즘 매수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사시죠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치를 우리가 100%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치를 맹신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왜 근거가 올라갈 것인가,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게 주요 근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왜 올라간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저거에 공감이 된다면, 그래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니까 그래 한국 기업들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상승 베팅을 거는 게 맞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왜 저런 전망을 내놓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치라던가 전망치만 보고 고지곳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꿈틀대는 인플레이션 우려, 기재부 일주일 새 2차례나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비 심리가 2달 동안 연속 개선이 되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쌀, 농식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은 계속 역대급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내다 보니까 물가 상승 전망이 2% 정도로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오는 것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이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 서로 금리를 올렸지만 미국은 전 세계가 원하는 화폐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원하는 화폐죠. 그렇다 보니까 돈을 풀 때는 마구잡이로 풀어낼 수 있지만 흡수할 때는 좀 속도가 다릅니다. 미국은 진공청소기를 10대를 돌리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빗자루를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흡입력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끔 화폐가 풀려 있을 때 지금은 상관이 없으나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반전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좀 크게 다쳤던 국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크게 다쳤던 국가가 독일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굉장히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뭐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될 정도까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작스럽게 오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가 1.4%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증시가 출렁거립니다. 미국 국채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야 국채나 사자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야 금리가 자꾸 올라간대. 그러면은 우리 비율 조절하자.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에는 한 5% 정도 줄이고 은행에 5% 정도 넣어놓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약간 비율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위험자산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위험자산으로 내몰렸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 말은 여기 걸 팔고 가겠죠.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주식 투자. 금리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역시 자금 유출과 미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화 유출 그리고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장기 투자 계획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뭐 한시름은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이제 국채 부양책들이 미국 경기 부양책발 인플레이션들이 좀 크게 올 건가 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일단은 한시름 놓도록 만들어 넣긴 했는데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의장들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믿고 이거를 믿고 투자하거나 안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을 바꿨을 때 내가 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 이미 늪이 너무 깊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역시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놔야 된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시기는 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 뉴스들에 관심 가지시면서 내가 어떤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현금 비중과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